박상용이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마치 서로 아껴두던 카드를 꺼내듯 긴장감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곧 사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방송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 보입니다. K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박상용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명확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있다. 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박상용은 녹취에서 이화영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다시 재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래의 일부를 암시하는 걸까요?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섭니다. 정치, 수사,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구조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협박, 거래, 압박이 뒤섞인 권력형 수사라고 비판합니다. 과장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조직에 동시에 집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1차 수사 개시권뿐만 아니라 2차 수사권까지 결합되고 그 위에 기소권까지 얹히는 순간 견제장치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시스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건 특정 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처벌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한 명의 검사에 의해 가능했을까요? 평검사 혹은 부부장 검사 한 명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거대한 수사 시나리오를 단독으로 기획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반드시 결제 라인이 존재합니다. 차장검사, 검사장,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권력까지 각 단계마다 보고가 올라가고 승인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거래와 약속은 애초에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윗선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만약 조직적인 교감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권한에 대한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감각 변화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묻습니다.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누가 통제하느냐를. 이 변화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영향은 큽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투자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 스캔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BS의 추가 녹취 공개, 그리고 박상용의 발언.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의 균열이 밖으로 드러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녹취 하나, 발언 하나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그 배경에는 이해관계라는 더 큰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언제나 권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겨냥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큽니다. 시장, 외교, 여론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더 강한 통제와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균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여러 정치 수사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강한 의혹 제기, 중간에는 집중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결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미 정치적 타격을 입고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사실인가 아닌가를 넘어서 왜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상용의 발언 속 재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립니다. 무엇을 재편한다는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 재편이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은 곧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삼각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정보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그것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가 다시 수사에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는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사건 규명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입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권력기관 구조를 두고 고도화된 집중형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효율성은 높지만 견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 이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한번 방향이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은 필연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개혁은 항상 내부 저항과 함께 시작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힘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의 보도와 추가 녹취 공개는 단순한 언론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내부의 균열이 외부로 드러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연속적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론은 흔들리고 정치권은 반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론을 원하지만 잘못된 결론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선, 그리고 단편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어디까지 통제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더 이상 일부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